근데 그 과정은 생략한 채 소비자들이 야 이거 10,000원짜리 가지고 얼마를 받냐. 요즘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정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비 시장, 그러니까 정비업이 많이 줄어드는 게 매출이죠. 아무래도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좀 경제가 활성화돼야 저희 업소에도 들어오는 차가 많을 건데 그런 게 많이 줄었으니까 모든 저희 여기는 외져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외져다고 해야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정비하시는 분들이 자주도 들려서 커피 한 잔 먹고 하는 도 하고 저도 또 타업소에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똑같은 심정입니다. 전부 다. 사실 참 아이러니컬하게 차는 네. 차는 해외에서조차 한국 시장 지금 엄청나게 차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때 정비하시는 분들이 좀 밖에 이제 좀 간판도 걸어놓고 그분들 좀 고객들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제 차 탈 때 혹시 점검하고 타시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마케팅이랄 건 없고요. 저희 외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업소는 그렇게 차량 정비 입고 대수는 크게 줄지 않았어요. 저희 업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 돈을 써도 되나?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차를 고쳐야 되나? 라는 반문을 좀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하시는데 더 해야 되는 예방비용비나 뭐 그런 쪽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고객관리 프로그램 쓰면서 뭐 이제 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오시면 항상 이제 단골 손님이나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고객님 위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새로운 고객 창출보다는 한 번 오신 손님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데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 제 차 이제 주치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 주치이시면은 네. 제가 하나 좀 질문을 좀 하나 대표님께서 차가 있어 한 10년 된 아반떼 HD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소음이 납니다. 이정재 사장님은 기술이 좋으시니까 로함만을 갈아요. 아 로함입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달 있다 보니까 또 소리가 나. 요번엔 또 활대링크 쪽에서 또 이렇게 납니다. 그럼 활대링 비용이 또 조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또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또 쇼버에서 또 삐덕삐덕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손이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잘 고쳤죠. 근데 저희 업소에 딱 오셨습니다. 어차피 10년 됐으니까 기왕이면 10년 된 노후차는 좀 로함하고 쇼바하고 활대링크는 미리 세트로 가시면은 비용이 한 정도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돈이 들어가다 한번 딱 수리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일대에서는 절대 소리가 안 납니다. 1년 돼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저희 업소 오시겠습니까? 대표님의 저 업소에 가시겠습니까? 정비는 예방정비 차원이니까 어떤 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우리는 손님들의 차의 안전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10년 정도 되면 모든 차들이 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장이 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싹 이렇게 수리하시라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뭐 누구로는 과잉정비다 뭐라고 하라면 그런 얘기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쪽집게 마냥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만에 매일같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차주로서는 좀 짜증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손님의 좀 선택이고 저희 정비사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이 손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저의 예를 들으면 손님을 분류를 합니다. A, B, C 분류를 해서 이 손님한테는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 손님한테는 중간 단계를 얘기하고 이 손님한테는 원인만 찾아줍니다. 손님 보면 얼굴만 보면 아니지. 우리 가게는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 사장님은 전체적인 거를 많이 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전체적으로 권하는 분이 계시고 그냥 하나만, 특히 뭐 소음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잡소리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 계시잖아요. 차를 놓고 가자면 이사장 여기 소리 많이 나, 그것 좀 고쳐줘. 그거 다 가십니다. 시운전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소리가 크게 나요. 고쳐놨어. 다 됐습니다. 찾아가세요. 결제하고 딱 나가셨는데 바로 한 바퀴 돌고 소리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시는 거야. 같이 시운전을 해봤어요. 그 크게 나는 소리는 원래 났던 소리니까 고장이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나는 소리, 찌덕찌덕 하면서 이 소리가 기분 나쁘다, 이거를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왜 엉뚱을 고쳤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 접해져서 이 소리가 싫은 거지, 제가 들은 소리는 이 소리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뒤로는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아. 같이 시운전을 하고 지금 소리가 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손님들의 성향과 손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간혹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오해해가지고 내가 바가지 썼네, 그런 경험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 관내도 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나 믿고 찾아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메이커로 가죠. 정 사장님은 너무 정치적이십니다. 저는 동네에서 소문이 있거든요. 약간 가격이 비싸다. 근데 그 집 가서 고치면 제대로 고쳐준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좀 비싸다 이제. 저는 제 값을 받고 제대로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격을 작게 받지는 않거든요.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제 제 공임에 대한 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냥 부품을 단순하게 그것만 교환한 경우 같으면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진단이 들어가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받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오신 분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고지하고 이만저만 해서 이런 비용이 드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우리 동네 카센터 제일 큰 장점이자 단점이 그겁니다. 누수가 있습니다. 가스가 누수가 있어서 나는 2시간, 3시간 거품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찾았습니다. 근데 가격을 당연히 공임, 내 차진하고 공임을 했는데 소비자는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 부분만 딱 얘기합니다. 이거 교환해 주는데 얼마? 당연히 거기다가 얼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 트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러블도 10,000원짜리 부품 가지고 공임을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추적에, 고장 추적에 의해서 정당화해서 추적을 해서 3-4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공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생략한 채 소비자들이 야 이거 10,000원짜리 가지고 얼마를 받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월요일날 투싼 IX가 들어왔는데요. 이 체인지 레버가 피해서 안 빠집니다. 시프트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시프트로만 하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데 분명히 이제 브레이크 스위치는 뭐 스캐너로서 신호가 브레이크 신호가 1, 2가 나오는데 제가 보다는 시프트록 아니면 BCM이다 해서 회로도를 보니까 BCM 아니면은 시프트록입니다. 근데 시프트록의 체인지 레버 박스를 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떼고 나서 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BCM을 봐야 되는데 BCM은 더 어렵습니다. 그게 히터 컨트롤 박스 봐야 하고 오디오 박스 뺐는데 BCM을 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시 판넬을 내려볼까 하다가 어떻게든 찍어 봤는데 빼서 봤더니 BCM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월요일 날 했는데 주문을 하니까 금요일 날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가 1시간 동안 뜯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립을 다시 해서 출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한쪽에다가 4일 동안 세워놓고 부속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냐, 그게 상당히 고민이 하는데 차주분은 어차피 시프트록 내려서 기아가 변속하니까 조립을 해주고 그때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아니 어떻게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네. 차주와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조립해 주세요. 그러면 단골 손님이면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면 하면 되는데 처음 오는 손님이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놓죠. 저는 그렇습니다. 조립해주고 돈을 미리 받아놓습니다. 부품을 주문해야 되는데 선입금이 돼야 됩니다라고 돈을. 공임을 더블로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A, B, C로 해가지고 그 공임 얘기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난해하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독일 취재를 갔다가 이제 마이스터, 한국인 마이스터를 만나가지고 이제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독일은 마이스터도 급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분이 최고의 마이스터냐 아니면은 초보 마이스터냐에 따라가지고 공임이 틀려지고 합리적으로 초보가 1,000원 받고 그 다음에 좀 높은 등급이 10,000원 받는데 내가 저 3시간짜리를 3,000원 받는 거 내가 왜 지금 안 해? 그래서 그분은 아예 그런 차가 오면은 안 받더라고요. 딴 분한테 가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독일 운전자들조차도 아예 미리 예약하고 미리 알고 가더라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전기업계도 지금 우리 이정재 이 사장님처럼 난 비싸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가 하면서 어려운 차들이 와서 고쳐서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임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난해한 한 번 오시는 손님을 끝까지 다 지내시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